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오늘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첫 순서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보는 시간입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차장님 일단 급락하는 종목들 구조를 해보기 전에 오후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먼저 짚어주세요. 네, 우선 이제 어제장부터 해서 전반적인 비슷한 흐름이긴 한데요. 그 미국 부채 한도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그에 따라서 시장 자체가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좀 양전에 있는 빨간색이 많이 보이는 시장으로 조금 돌아섰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부채 한도 협상 타결이라는 기대감이 나왔다는 것은 위험 선호 현상이 조금 더 강화됐다는 말이거든요. 위험을 조금 더 선호할 수 있다는 것은 그에 따라서 뭐 성장주라든지 기술주로 투자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진다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부분들이 결국 맞물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위험 선호 현상 때문에 기술주로 들어갈 수 있는 수급이 나왔다는 점, 거기에 플러스해서 그 수급이 들어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줬다는 점이 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반도체 업황이 개선된다는 기대감이 존재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죠, 작년부터.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움직임이 많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제 올 초부터 해서 이제 AI 반도체와 관련된 수요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그 기존의 반도체에 대한 수요보다 플러스 알파 되는 초과 수요들이 조금씩 초과 수요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앞으로 재고 폭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면서 국내 시장에 영향을 좀 끼쳤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역시나 삼성전자일 건데요. 삼성전자 오늘 같은 경우에 갭 상승하면서 65,000원대의 박스권 뚫어내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오늘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박스권 돌파하는 모습 보여주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런 반도체 대표주들이 올라간다는 것에서 보았을 때 반도체 그 외 중소형주들 중심의 낙수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업종 중에서는 이제 어제 같은 경우 페라이트, LFP가 좀 강세였다라고 하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LFP, 그러니까 자기들 개별 종목 이슈로서 2차 전지 업종이 좀 강세가 나왔거든요. 2차 전지 업종이 상당 기간 동안 주도되었지만은 결국에는 주도 업종으로서 다시 한 번 더 움직이려고 하면 업종 전반적인 상승 흐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개별 종목 이슈에는 좀 다소 아직 기대감보다는 좀 약하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자율주행, 우크라이나 이런 다양한 업종들에 대해서 수급이 현재 분포하고 있다는 상황,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이라고 하면 AI 쪽이 될 겁니다. AI 관련해서 지금 아이폰용 챗 GPT 앱도 출시 예정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AI에 대한 이제 아이폰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이폰 전용 어플이라는 것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챗 GPT에 대한 사용자가 대폭으로 늘어날 것이고요. 그것이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AI의 전반적인 저변이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AI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 자체가 조금 더 커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또 생각해 볼 것이 자율주행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어제 삼성전자가 개발했던 자율주행 개발 알고리즘으로 수원에서 강릉까지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는 주행을 했다라는, 그리고 그 주행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레벨 4 단계, 제 가장 높은 단계까지 간다라고 하면 이제 자율주행이 완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아직 기술적으로만
완성된 것이지 이게 상용화와는 거리가 멀긴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것에 시장이 조금 반응한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크라이나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인프라 재건이라든지 MOE 체결과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고요. 결국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작은 사업이 아니라 사실상 굉장히 큰 규모의 이제 공사가 될 것이라는 점 생각해 본다면 그에 따른 수혜주도 분명히 존재를 할 것이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오늘 반도체가 좀 일어서긴 했지만은 딱 떨어지게 주도 업종이다 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주도 업종에 대한 관심을 어떤 업종이 차기 주도 업종에 대한 차기 주도 업종이 될지에 대한 관심 조금 지속적으로 시선을 넓혀가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장에서는 일단 반도체가 단연 주인공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차기 주도 섹터로 보기는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지수는 지금 빨간불을 켜고는 있지만 이런 시장 속에서도 급락하는 종목들을 체크해 봐야겠죠.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네, 먼저 모니터랩입니다. 오늘 상장한 종목인데요. 시초에 공모가의 2배인 딱까지는 성공을 했지만 이후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6%대 급락 양상을 보이면서 지금의 주가는 14,100원 선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니온 머티리얼 보겠습니다. 히토류 또 페라이트 관련주로도 엮여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12%대 급락 양상을 펼치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4,355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SAMG 엔터를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9%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키즈 콘텐츠 기업입니다. 지금의 주가는 28,850원, 90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퍼스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텍의 경우에는 지금 방산주로 엮여 있는 종목인데요. 퍼스텍 지금 주가 7%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73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형테크까지 보겠습니다. 1분기에 호실적이 나오긴 했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6%대 약세를 보여주면서 3,680원 선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화면을 통해서 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다면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문가님과 함께 도움 말씀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구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구조할 종목 SAMG 엔터입니다. 지금 SAM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주력 IP 캐치 티니핑이 굉장히 좋고 거기에 더해서 호실적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에서는 빠지는 게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된다라는 관점으로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1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주가가 좀 상승을 했었습니다.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시면 10% 정도 조정 나왔거든요. 결국에는 상승한 부분만큼 차익 실현 물량이 출혈했다라고 보는 것이 어느 정도 좀 합리적인 판단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에 다른 이제 막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없었고 오히려 좀 긍정적인 전망이 더 많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대표적인 IP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미니특공대, 그 다음에 캐치티니핑 같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미니특공대 같은 경우에는 남아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굉장히 매출이 높은 편이고요. 또 여아들 대상에서는 캐치 트래핑이 이제 흥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저는 종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IP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실적,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미니특공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국 시장에서도 남아 완구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져놓은 상황이고요. 그 캐치 트래핑 같은 경우에 2022년 작년에 첫 방영을 했었는데 그 중국 OTT 플랫폼 유쿠라고 하는 OTT 플랫폼에서 공개 첫날에 이제 1위에 등극하기도 했었거든요. 결국에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중국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남아들이 더 많겠죠. 아니, 남아들이 아니고 아동들이 우리나라보다 더 많을 거잖아요. 아무래도 더 큰 시장에서 이런 판매량 자체가
많다는 것이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고요. 티니핑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작년 1분기에 이제 올해 1분기죠. 올해 1분기에 중국의 라이선싱 방식에서 직접 유통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관련된 MD 매출 같은 경우에 올해 팔면 팔수록 더 크게 늘어날 것이고요. 올해 매출이 그래서 한 100%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미니치공대 같은 경우에는 시리즈가 내년 하반기 정도 새로운 시리즈 방영이 예정이 돼 있는데 이미 이제 기존에 자리를 잡아놨기 때문에 뭐 매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없는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자체 IP를 제작하고 그것을 통해서 상품을 만들고 그리고 유통을 할 수 있는 역량까지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키즈 산업 내에서도 확고한 밸류체인을 구성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이 최근에 보면은 캐치 티니핑 같은 경우에 다른 MD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화장품 업체랑 협업을 해서 아동용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뭐 좀 더 나아간다면 패션, 화장품, 테마파크, 교육 같은 이런 다양한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다는 점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이제 이런 중요 IP를 가지고 있다는 것의 가치가 점점 더 커질 것이다라는 부분까지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정부에서 저출산에 대해서 저출산을 이제 해소하기 위한 이제 대응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았었고요. 결국은 이제 그에 따른 지원들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동 같은 경우에 좀 이런 부분이 있고요.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은 뭐 예전에 키우던 아이들에 비해서는 아마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 숫자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나를 하더라도 조금 더 가치가 높은 프리미엄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그 아이한테 쓰는 비용 자체가 더 크다는 겁니다. 결국 저출산 대응에 대해서 예산이 확대되고 지원금이 나온다면 그 지원금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이런 키즈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고요. 그중에서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사업, 캐릭터 IP를 가지고 있는 SM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AMG 엔터 같은 경우는 견조한 IP도 보유를 하고 있고 거기에 호실적도 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정부의 수혜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긴 한데 일단은 지금 장에선 9% 넘게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지금은 버티는 전략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버티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저희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네, 우선 그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뭐 버티는 가격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 그 바닥부터 시작해서 올라왔던 가격이 높다면 높지만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조정을 받음으로써 바닥까지 가격도 얼마 안 남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가 대비했을 때 버티는 전략 충분히 가능하고요. 만약에 신규로 진입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바닥권에서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 28,500원 접근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28,500원이라는 가격은 차트상으로 21선이 도달하는 가격이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21선 돌파, 그다음에 21선 지지 이런 흐름이 있었다는 점 생각해 본다면은 21선 정도까지 내려온다라면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여지가 마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하락한다라고 하면 그 하락할 경우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6,000원으로 잡았습니다. 26,000원은 최근에 있었던 가장 하단 바닥 가격이거든요. 아무래도 이 밑으로 내려가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다시 올라올 때까지 시차가 좀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26,000원으로 잡았고요. 만약에 목표가를 잡는다면 31,000원입니다. 이 31,000원이란 가격은 지금 이제 61선이죠. 61선 도달하는 가격이거든요. 아무래도 이 종목이 61선 돌파하고 며칠 안 돼서 조정받았다는 점 생각해보면 61선이 매물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서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서 신규 진입 목표가는 31,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일단 SAMG 엔터 같은 경우는 지금은 29,350원 선을 지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종목에 신규로 진입을 하신다면 28,500원 선에서 접근을 해보시고요. 이 접근을 하셨다면 손절 라인은 26,000원, 목표 주가는 61선인 31,000원까지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을 구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형테크를 구조해 볼 텐데요. 어제 신규 공세과 관련해서 투자 소식이 좀 나와 있습니다. 비용이 지출된다는 측면에서 이게 지금 하락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하락 모멘텀도 있는 건가요?
네, 우선 이 부분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1분기에 실적이 잘 나오고 나서 아무래도 이제 호실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신규 투자도 당연히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마이너스 되는 요소가 좀 없지는 않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오늘 같은 경우에 차익 실현 물량 영향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형테크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주 중에 하나고요. 이제 그 기아차와 관련해서 기아 뭐 조지아 공장 근처에 공장이 있다라고 해서 관련해서 이제 뭐 기아차의 뭐 미국 진출이라든지 또 이제 뭐 애플카 관련한 모멘텀, 지금은 사실이 아니라고 좀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과거에 애플과 관련된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시세가 가파르게 움직였던 종목들 중에 하나거든요. 결국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실적이 어째서 좋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떨 것인가 이 부분을 조금 더 포인트를 놓고 싶은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완선차 판매량 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최근에 이제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가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는 이야기 많이 듣고 계실 겁니다. 점유율이 많이 올라가려고 하면 결국은 차를 많이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차를 많이 판다는 것은 그만큼 자동차를 많이 생산하기 위한 부품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만약에 거기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형 부품 공급사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완성차 판매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기에 맞추어서 부품이 팔리기 때문에 실적에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형테크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서 제가 조금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109억 규모의 신설 투자죠. 신규 투자 같은 경우에도 이번 내용상으로 봤을 때 전기차라든지 관련된 사업을 위한 투자라고 이제 이 내용이 나와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회사가 투자를 하지 않고는 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고요.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뭐 새로운 시대의 흐름이라는 점 생각해 보면 이 투자 자체가 오히려 더 필요한 투자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신설 투자 때문에, 이런 미래를 위한 투자 때문에 주가가 조정이 받았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것은 이제 미래를 위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또 플러스 되는 요인으로 조금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구형테크 자동차 부품주인데 지금 투자 부분은 미래를 위한 투자니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가격 전략까지 함께 제시해 주세요. 네, 우선 버티자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가격대가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상승하는 추세 안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바로 진입하는 것은 어떠냐라고 말씀드리면 오히려 조금 더 아래쪽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3,670원 지금 현재 가격이죠. 3,670원인데 3,300원을 신규 진입 매수가로 드리겠습니다. 이 3,300원이라는 가격은 앞 SNG테크로 비슷한데 이제 21선을 도달하는 구간이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5월 한 달 동안 21선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갔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은 21선까지 다시 한 번 더 내려왔을 때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신규 진입 매수가라는 것은 당연히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조정 시 추가 매수도 이 정도 가격선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여기에 플러스해서 손절가 같은 경우는 2,900원입니다. 이 2,900원이라는 가격은 이제 61선 이탈하는 가격이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지지와 저항, 차트상으로 지지와 저항을 중심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절가 2,900원 잡았고요. 재진입 목표가죠. 앞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4,150원을 잡았습니다. 최근에 가장 높았던 가격이 4,165원인데요. 아무래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앞선 매물 자체가 조금 더 많아서 쏟아지는 매물 추세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최고점보다는 조금 낮게 잡을 가격으로 정했습니다. 네, 일단 구형테크는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버텨보시고요. 가격 전략 살펴보면 신규 진입하신다면 3,300원 선에서 진입을 해보시고요. 61선을 이탈하는 2,900원대가 온다면 손절을 하시고 다시 그 진입을 했을 때 목표 주가는 4,150원이라는 점까지 짚어주셨으니까 참고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종목까지 구조해 보겠습니다. 퍼스텍을 구조해 볼 텐데요. 방산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우크라이나 지뢰 장비 제거와 관련한 이슈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들도 4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여주고는 있는데 수급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이긴 하는 상황 속에서 이 종목은 지금 왜 하락하고 있나요?
네, 우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포스텍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어제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뭐 차익 실현 매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시세가 최근에 두 번 났었거든요. 4월 중순에 한 번, 그리고 어제 한 번 났었는데 두 번 다 내용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제가 포스텍을 한번 버티자로 한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관점 자체는 거의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포스텍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의 지뢰 제거 장비 관련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로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 포스텍 같은 경우에 자회사를 통해서 지뢰 제거 장비를 만들었던 그 개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고 이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련주로서 엮여서 상승했다라는 부분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유사한 내용도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드론이라든지 UAM 관련해서 이 종목이 관련주로 주로 편입이 되는 종목이거든요. 결국에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지뢰 제거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꾸준한 수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수요에 따른 이제 모멘텀도 충분히 존재를 하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드론이나 UAM 관련된 그 모멘텀도 있다는 것은 항상 조금 열어놓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한 주 동안 K-드론 UAM 박람회라는 것이 인천에서 열리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열렸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상대적으로 이제 이 드론이나 UAM 테마가 이미 한번 개화를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반응이 기대만큼은 아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관련된 테마들이 주가가 이제 많이 변동하는 모습들도 보여주었었거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K-드론 그 표준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이 논의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표본 표준에 대한 논의가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정책적인 모멘텀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포스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정이 나오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모멘텀이 좀 남아 있다는 차원에서 좀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퍼스텍의 경우에는 최근에 시세를 두 번이나 분출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상승 모멘텀이 존재는 하지만 지금 장에서 빠지고 있는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좀 불안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가격 전략까지 함께 말씀해 주세요. 네, 우선 이제 버티자는 가격 전략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정이 좀 크긴 합니다. 조정이 크긴 하지만 모멘텀이 살아있는 한 버텨볼 만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가격은 4,700원 정도네요. 만약에 이 종목을 신규로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 4,000원으로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가격은 조정 시에 추가 매수하는 가격도 똑같이 4,000원이 될 텐데요. 4,000원은 오늘 상승했던 어제 상승했던 가격 부분을 전체적으로 반납하는 가격대입니다. 이 정도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반등이 기대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4,000원으로 잡았고요. 만약에 4,000원에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손절가는 3,500원입니다. 이 3,500원이라는 가격은 121선 이탈하는 가격이거든요. 이 121선에 이제 거기에다가 이 가격대가 가장 매물도 많은 가격입니다. 매물이 가는 매물대를 아래로 뚫고 내려간다면 상대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때까지 시차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손절가 3,500원 잡았고요. 신규 진입 목표가 같은 경우는 4,500원으로 잡았습니다. 4,500원 어떻게 보면은 5,400원입니다. 5,400원 지금 최고가가 5,410원이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5,400원 정도면은 뭐 슈팅이 나온다라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가격이고요. 5,410원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매물이 조금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5,400원 정도로 끊어서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퍼스텍 오늘장에서 조금 조정이 깊게 나오긴 하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버티자라는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고요. 가격 전략 살펴보면 신규 진입하시겠다면 4,000원 선에서 진입을 해보시고 이 시점에서 진입하셨다면 121선을 이탈하는 3,500원에서 손절하시고 목표 주가는 5,400원까지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엘 리서치의 최진용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팀장님 먼저 종가 베팅 시간에 네. 짚어주셨던 종목 리뷰를 먼저 해봐야 할 네. 것 같아요. 일단 5월 12일에 공략을 해주셨던 DLENC입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수익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네네네. 지금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상 지금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지금 시장에는 좀 기대감이 큰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관심이 큰 종목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수급면을 좀 확실히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는 물량이 거좀 다 나온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 물량이 거좀 다 바닥을 드러난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수급들이 계속 지금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연기금 물량도 여전히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 뭐 금투나 기관들 역시도 물량이 계속적으로 좀 축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 부분들 이야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고 금리 동결 이야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같이 고금리 상황에서는 건설주들이 주목을 받기가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매출이나 영업이익 부분들이 당연히 뭐 하향 조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미 주가에는 전부 다 매출은 다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또 이슈 부분들이 해저터널 공사 수주 계약까지도 이번에 좀 따낸 상태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매출은 계속적으로 좀 턴어라운드 현상이 나타나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주가 밸류로 매출액을 좀 반영을 했을 때는 굉장히 좀 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저평가 부분에서 지금은 관심이 없을 뿐이지 오히려 유동성 부분들만 확실히 좀 늘어난다고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급등 형상은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DLENC는 저평가 부문에 지금 네네. 관심이 없으니까 좀 아쉽다라고 말씀해 네네. 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음 종목도 좀 리뷰를 해볼게요. 지난달 21일에 공략을 해주셨던 종목인데 오늘은 또 이 종목이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 네네. 반도체 주들 잘 갔는데 한미 반도체는 지금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오늘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 신고가 부근 영역에 지금 위치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 윗꼬리를 좀 크게 안 남기는 부분으로 봐서는 물량이 지금 그렇게 좀 크게 출회가 안 되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지금 기관이 공격적으로 좀 매물을 좀 담아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오늘의 캔들 자체만 봐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미 1,000억 넘게 지금 대금이 터져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대금이 지금 구간에서 신고가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대금이 계속적으로 들어와 준다는 부분들은 일단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야기 부분들 그리고 개선이 되는 이야기 부분들의 기대감이 한미 반도체 쪽에 수급이 좀 들어와주는 것으로 판단이 들고 사실상 이제 금리 부분만 좀 종결이 된다고 하게 되고 그리고 부채 협상 한도 부분만 좀 잘 지나간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주도 세트는 그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쪽이 좀 유력하게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밸류가 굉장히 좀 높다라고 관점으로 잡고 들어가기보다는 차트는 굉장히 좀 후행성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앞으로 미래성에 대한 주가를 가치를 반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만 충분하게 좋아진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구간에서 고가권 박스를 치겠죠. 박스 친 구간에서 충분하게 저점은 계속 좀 높여가줄 수는 있지만 일단 지금 기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권이실 겁니다. 네.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물량을 좀 털어낸 상황에서 조금 한 반절 정도 물량을 가지고 좀 지켜보신 다음에 눌림을 한 번 더 주게 되면은 그때 한 번 더 비중 확대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 오늘 좀 수혜 섹터로 거론이 되는 곳에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은 조금 주가 잘 가고 있는데 이런 시장 속에서 반 정도 물량 덜어내 보시고 다음에 또 대응을 해 보시다라고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오늘 장은 그래도 빨간불을 켜고 있는 가운데 오늘 장에서도 종가 베팅할 종목 가져오셨잖아요. 네네. 일단은 키워드 힌트부터 자막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시장 확대 수혜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네네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여러 가지가 떠오르거든요. 뭐 사실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뭐 페라이트도 그렇죠. 떠오르기도 하고 네네. 뭐 부품도 떠오르고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지금 머릿속에 동동 떠다니는데 어떤 걸 예상하고 지금 가져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페라이트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테마는 형성은 됐지만 저는 솔직히 페라이트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거든요. 왜 그러니까 그러신가요? 사실상 지금 페라이트 부분들을 도입을 한다라는 부분들이 사실상 저는 좀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체를 경량화를 시키는 부분들이 있어서 페라이트를 쓴다는 부분들인데 네. 사실상 그렇게 되면 이제 가격적인 인하 부분들은 분명히 발생은 하겠죠.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구매 촉진은 할 수는 있겠지만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득 자체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펌핑이 나와주긴 힘들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그러면은 확실하게 기업 면에서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부품을 확실하게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좀 전기차 시장이 계속적으로 고성장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네. 그에 따른 분명한 수혜 섹터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하이라이트 부분으로 좀 아니고요. 최근에 좀 테마가 형성이 됐던 부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충분하게 우리가 다른 개인 투자자분들에 비해서 충분히 좀 매수 관점을 잡아볼 수 있는 좀 섹터 산업군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해 드렸던 섹터가 다 틀렸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더 궁금해졌어요. 네네. 어떤 섹터인가요? 오늘 제가 좀 가지고 온 섹터는 좀 MLCC 관련 섹터거든요. MLCC. 네네. 그래서 이제 MLCC 같은 경우 전기차 쪽에서도 수혜를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휴대폰 부품 쪽에서도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중국이 굉장히 좀 고성장을 그래도 계속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기에서도 경제 성장률을 꾸준하게 좀 높여가고 있는 부분들이고 보통 중국인들 같은 경우가 한 5년 주기, 한 3년 주기로 핸드폰 교체를 좀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지금 5년 주기가 지금 이미 넘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구매자들의 촉진을 일으킬 수 있는 핸드폰 교체 수요 부분들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좀 MLCC 부품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산업 콘텐서 같은 경우는 좀 같이 움직이는 좀 대형주가 있습니다. 좀 LG전자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 지금 주력 사업에 LG전자의 매출이 한 40% 이상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LG전자가 최근의 실적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VS 사업부 같은 경우가 지금 매출이 고성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에 좀 흑자 기조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VS 사업부가 매출이 고성장을 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산업 콘텐츠 MLCC 수요 부품도 역시나 매출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다 이제 전기차 부분들은 사실상 이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가 계속 나와주는 부분들이 우려간 매물들도 분명히 좀 나와줄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갈수록 내연기관차를 없애고 전기차 시장으로 확대를 하게 되면은 지금 완성차 업체, CMO 업체들이 과연 지금의 매출을 낼 것이냐라는 관점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내연기관차는 브랜드화는 성공은 했습니다.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는. 그런데 다만 여기서 전기차 트렌드로 바뀌어가면서 내연기관차의 매출이 전기차로도 작용이 될 수가 있을지 이 우려감에 지금 전체적인 좀 자동차 부품주들이 실적 대비해서는 좀 많이 못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다만 이 부분들은 저는 좀 시기가 좀 굉장히 좀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연기관에서 100% 전기차 시장으로 확대가 된다는 부분들은 빠르게는 진행이 될 수가 없는 부분들이죠. 네. 지금도 계속적으로 뭐 확대 프로젝트를 진행은 하고는 있지만 이 부분도 좀 시기상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주식시장 우리가 빗대어 봤을 때는 그만큼 모멘텀은 중장기적으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이 우리가 확실하게 좀 새겨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죠. 거기다가 이제 휴대폰 부품 수요 교체 부분들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지금 경제 성장률이 나타나면서 금리 인하 부분들이 이슈가 된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단행을 하게 되면은 구매자들 촉진을 계속적으로 유발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핸드폰 교체 수요도 굉장히 좀 많아지겠죠. 그러면 그에 따라 가지고 삼성전기나 뭐 산업 콘텐서 같은 경우가 좀 수혜를 충분하게 받을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통 수급면만 봐도 외국인은 계속적으로 매매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투자 수급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 기타 법인이 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일간 지금 연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와 준다는 부분들만 봐도 일단은 지금 MLCC 매출이 시작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들이 아직 매출이 반영이 안 됐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이미 지금 LG전자에 대한 수혜를 가지고 있는 섹터이기도 하고 파워트레인 MLCC 쪽에 대한 수혜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게 현재로서는 사망 콘텐서이다 보니까 그에 비해서는 오히려 지금 주가 밸류는 굉장히 좀 낮은 국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의 좀 풍부한 수주 잔고도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전혀 그 부분들을 반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들은 아마 이제 업황 부진 여파 부분들이 굉장히 크겠죠. 경기 침체가 계속적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기술주들이 전면적으로 업황이 부진할 거다. 네. 실적이 생각보다 안 나올 거다라는 이슈 때문에 좀 주가가 반영을 못 해주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최근에 대금이 좀 굉장히 좀 많이 터져졌습니다. 최근 대금 자체가 굉장히 많이 터져진 게 이틀간이 좀 많이 터져졌는데 이 부분만 봐도 누군가가 지금 매집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은 시장 관심 밖에서 있는 종목이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여가줄 수 있는 가능성은 좀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MLCC 섹터 내에서 사마콘에서 바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차트를 보니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이 그렇게 없는 것 같기는 해요. 네네네. 수급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 속에서 약간의 사실 약세와 강세만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럼 사마콘덴서에 대한 가격 전략은 저희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지금 구간도 충분하게 매수 관점 잡으실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중장기적인 추세는 이미 좀 돌파를 해주고 나서 새로운 추세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점을
지지점을 꾸준하게 좀 높여가줄 수 있는 추세가 좀 들어와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긴 호흡으로 보셔도 좀 나쁘지 않은 종목입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 48,500원 선이 좀 저항대가 강한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48,500원 선을 만약에 사마콘텐서가 물량 소화를 정확하게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5만 원 이상까지 충분하게 바라볼 수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최대한 좀 짧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만 1,000원대만 이탈을 안 한다고 하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최저점을 잡아주러 갈 수 있는 그림은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4만 1,000원을 우리가 좀 지지 라인으로 확실하게 좀 잡으시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48,500원 선을 좀 체크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사막 콘덴서에 대해서 지금 가격 전략은 48,500원을 1차적인 목표가로 잡아주신 것 네네네.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돌파하면 5만 원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하셨고 손절한다면 4만 1,000원이라고 말씀해 네네네. 주셨는데 조금 긴 호흡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앞서서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 중에서 사실 보면 사막 콘덴서 말고도 MLCC 관련해서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이 있는데 네네. 왜 특별히 이 사막 콘덴서를 가지고 오신 건가요? 파워트레인 쪽 수혜가 나는 부분들 때문에 첫 번째로 좀 가져온 부분들이고 전체 매출에 있어서 수출이 거의 6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원달러 관련해가지고 수혜도 충분하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금리 인하 부분들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금리를 동결시킨다고 하게 돼도 수출량이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에 따른 수혜는 분명히 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종합적인 면을 고려를 했을 때 과연 매출이 점진적으로 계속 좀 상승을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풍부한 수주 잔고를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 중에는 사막 콘텐서가 충분히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가지고 온 부분입니다. 네, 뭐 수주 잔고 충분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제 MLCC 하면 조금 더 빨리 떠오르는 종목이라고 해야 할까요? 삼성전기가 먼저 떠오르기도 네, 하고 그렇죠. 또 어제도 시장에서 살펴보면은 세계 최대 용량의 전기차 MLCC도 개발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는 만큼 사실 저는 만약에 가져간다면 삼성전기를 더 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도 있단 말이죠. 그럼 주가 탄력성 측면에서도 지금 사막 콘덴서가 더 우세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적인 개인 투자자분들 생각이 딱 그거예요. MLCC 하면 삼성전기. 네. 그러면 삼성전기를 좀 많이들 매수를 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보통 그런 종목들이 생각대로 좀 메이저 수급들, 그러니까 메이저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개인들하고 좀 같이 수익을 안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개인들의 물량을 어떻게든 받아내면서 물량을 축적을 시키고 위쪽에서 뭐 공매도를 다시 한 번 더 치면서 또 환차익을 할 것인지 그리고 쇼커버링 매수에 들어와주는 국면에서 어떻게 좀 수익 처리를 할 건지 이러한 국면을 좀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엔 개인들이 MLCC 하면 삼성전기를 생각을 할 만큼 그만큼 시장의 관심도는 충분히 클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막 콘텐서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가 투자자 수요가 굉장히 좀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개인들이 담아주는 구간은 저는 좀 매도 시그널로 봐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개인들의 물량이 많이 안 담긴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현재로선 삼성전기보다는 좀 사막 콘텐서가 그렇다고 삼성전기에 비해서 모멘텀이 약한 부분도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적이 지금 뭐 삼성전기에 비해서 타격이 큰 부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고성장이나 실적주로 본다고 하게 되면은 앞으로 좀 사막 콘텐서 부분도 충분히 파급력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MLCC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사막 콘덴서 쪽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시장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모두 빨간불 켜면서 마감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스피 시장 0.85%의 강세를 보이면서 2,536선에서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도 0.69%의 오름세로 841선에서 종가 형성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팀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오늘 코스피가 좀 상승해줬던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앞전에 2,488포인트 부분들을 얼마나 좀 지지를 정확하게 해주냐가 좀 주요 관건이었습니다. 여기를 좀 정확하게 지지를 못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한 번 더 하락으로 좀 강하게 좀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인데 오늘 상승은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대부분 저희 국내 증시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부채 한도 협상 부분들의 악재가 있었고요. 그리고 뱅크런 사태도 있었고, 그러니까 새로운 공존된 악재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한 100포인트 이상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 말은 즉슨 어느 정도 방어는 충분하게 좀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승으로 올려줄 만한 재료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변동성을 보여줄 뿐이지 오늘 상승 자체가 좀 위쪽 상단 추세를
돌파를 해주냐 안 해주냐.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고가를 쪽에 경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라인대이다 보니까 오늘의 좀 마감 자체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 다음 거래일도 만약에 상승을 해준다. 그리고 상승해준 뒤에 마감을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앞으로 단기간은 좀 지수는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는 편이 좀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건데 수급 양상도 오늘 좀 긍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오늘은 양대 시장 모두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 쌍끌이 매수해 주셨는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상 지금 국면에서는 누구나 다 이야기를 하죠.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지금은 저평가다, 과매도권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과매도권에 단기간에 들어오게 되면은 보통 메이저들은 저가에서 많이 담습니다. 그리고 과매수권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한 번 더 차익을 하고요. 근데 보통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빠르게 MACC, ADR 차트가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오늘의 좀 메이저 수급이 들어와줬던 부분들은 충분하게 우리가 가능성 좀 크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좀 추가적인 상승 좀 기대를 해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 오늘 장 마감을 조금 기분 좋게 했습니다. 양대 시장 한 주의 마무리를 기분 좋게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주도 대응을 해봐야겠죠. 다음 주 시장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히든 카드가 될 중요 포인트를 여쭤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또 외국인과 기관이 이끌고 있는 우리 증시입니다. 다음 주는 어떤 공략 섹터가 있을지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먼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께서는 반도체주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차장님께서는 AI주에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님께서는 G7 이슈를 점검해 보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에 대해서 팀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지금 AI 관심 같은 경우는 그만큼 좀 과대납폭이 컸다 보니까 좀 저가 매수를 좀 관심을 가지는 편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시기에서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증시에서 굉장히 좀 강한 편이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그냥 강했다라고 좀 접근을 하기보다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기대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업황이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개선이 될 가능성이 크겠다라는 부분들이 오늘 좀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와줬던 부분인데 일단 반도체가 오늘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해준다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그만큼 시장이 어느 정도 방어 형태를 계속적으로 형성을 해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 업황이 하반기 들어서 뭐 좋아질 거라는 부분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지금 전반기에 대한 업황 부진의 주가가 반영이 되어 있냐 이 부분이 가장 좀 맹점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 2분기까지 업황 부진 부분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이미 저는 차트는 전부 다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상승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은 3분기에 대한 주가 밸류를 지금 좀 반영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재고 조정을 일어나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반도체주들이 그때부터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호재로 많이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재고 조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재고 조정 그리고 두 번째는 칩에 대한 재고 조정 부분들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첫 번째 그냥 재고 조정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재고 조정 뒤에 칩까지 같이 재고 조정이 좀 나와줘야만이 구매자들이 좀 촉진을 좀 일으킬 수가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재고 조정만 나와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 탄력성을 있게 좀 굉장히 좀 크게 상승해주기는 좀 많이 리스크가 아직은 좀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매수세 자체가 전체적으로 골고루 많이 들어와줬습니다. 그 부분들 우리가 당연히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기술주에 좀 많이 중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G7 같은 경우도 일단 신재생 쪽에 대한 좀 모멘텀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좀 신재생 쪽이 그만큼 좀 업황이 트리거가 될 가능성은 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의 어떻게 보면 좀 부채 협상 부분들이 좀 잘 마무리가 된다고 하게 돼도 일단 공화당에서 지금 밀고 있는 부분들이 의료, 헬스케어 산업을 좀 비중을 축소를 시키고 신재생 쪽도 지금 굳이 이렇게까지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겠냐라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밀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은 반대로 뭐 신재생이나 헬스케어 쪽의 산업을 계속 키우려고 하다 보면은 일단 부채 한도 협상 부분들이 첫 번째 맹점입니다. 그럼 이 부분들의 협상을 맞추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여야 간의 좀 협상 부분들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일단 신재생 쪽에 대한 비중을 축소를 시킬 수 있는 우려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의료 헬스케어 산업 쪽에 대한 비중 축소 부분들도 분명히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들은 중장기적인 모멘텀은 변함은 없지만 오히려 단기간의 증시 밸류로 봤을 때는 상승하기에는 좀 탄력성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탄력성이 좀 큰 종목을 접근한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반도체 네. 그리고 기존에 좀 강했던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 그리고 그간 좀 소외가 많이 됐었던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우리가 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집중적으로 보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 오늘 반도체도 뭐 괜찮았고 AI 관련주에도 조금 후풍이 좀 불었던 것 같아요. 네. 미국 시장에서 소식이 좀 나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시각이 있으실까요? 사실상 AI 산업은 저는 아직은 좀 미지수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뭐 결과 데이터가 확실하게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페라이트랑 좀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물론 기대감은 살아있는데 지금 이 부분들이 데이터로 산출이 정확하게 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AI 뭐 GPT 관련해가지고 뭐 계속적으로 개발을 해서 내놓고는 있지만 아직 뭐 100%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도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그만큼 리스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리스크를 업체에서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나가면서 나중에 상용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 기간까지가 굉장히 좀 오래 걸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찍히기에는 다소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결국엔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야만이 기업 입장에서도 실적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좀 어떻게 보면 좀 테마성만 좀 살아있다라고 좀 접근을 하는 게 편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일단 오늘 AI가 좀 긍정적으로 나와줬던 부분들은 일단 이슈 부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일단 그간 과대 낙폭이 굉장히 좀 심하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낙폭 자체가 굉장히 단기간에 많이 나왔다 보니까 오늘 좀 어느 정도 저가 매수 심리가 좀 발동을 해준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이렇게 마찬가지 접근해 보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런데 오늘 또 이제 삼성전자가 좀 주인공처럼 보이긴 했어요. 네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소식이 하나가 더 있었죠. 레벨 4 정도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네네. 그렇다면 자율주행주는 지금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이제 전기차 시장은 고성장으로 될 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자율주행, 이제 자율주행 섹터 자체가 그리고 자율주행 산업이 계속적으로 상용화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일단 우리가 로봇이랑 좀 빗대어서 보면 됩니다. 결국엔 로봇도 도입이 되면서 양산을 계속적으로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좀 편의성을 높여주기 위한 부분들이거든요. 우리가 좀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보편화를, 최소화를 시키면서 기계가 좀 할 수 있는 부분 산업군으로 지금 미래형으로 좀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결국엔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운전하는 양을 좀 줄여가지고 기계가 작동을 해가지고 AI 관련해가지고 작동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운전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구동 자체인데 일단 전기차가 일단 성장을 확실하게 좀 해줘야 되는 부분들도 네.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성장을 해줘야만이 뒤따라서 자율주행도 같이 좀 갈 수 있는 그런 좀 모멘텀으로 지금 엮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자율주행 레벨 4 같은 경우가 지금 뭐 나와줬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도 아직 확실하게 검증이 된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도로에서 우리가 상용화를 하기에는 다소 조금 시기가 이르다. 그러면 결국엔 기대감만 형성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한 가지 좀 뭐 재료로만 좀 연결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 재료만 지금 한 가지 더 추가가 된 부분이지 오히려 지금 단기간의 증시에서 반영이 돼가지고 상승해주기에는 다소 좀 리스크가 있다. 다만 거짓 없는 부분들 좀 우상향은 충분하게 해줄 만한 그런 산업군이다. 이렇게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자율주행 부분의 경우에도 조금 더 장기적으로 바라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영행 리서치의 최진욱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있는 만큼 시청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3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